우리가 의외로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의료인이라는 게 대단한 거예요. 의료인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 영역 안에서 내 면허 범위 안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고 그 업무 범위 중에 일부 업무를 이제 띄어서 주는데 그렇게 그런 업무를 하는 분들은 이제 의료기사라고 하죠. 치과 의사 선생님도 이제 의료기사에 해당하고 의료기사법 2조 1항 6조에 보면 업무 범위가 나와 있어요. 이 예전에 굉장히 애매하게 돼 있어가지고 여러 번 노력을 해가지고 이걸 좀 고쳤거든요. 그래서 파노라마 촬영만 해도 이제 예전에 못하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이 또 호랑이 다 배웠던 시절 얘기가 됐는데 2009년도에 겨우겨우 해가지고 파노라마를 촬영할 수 있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보시면 군의 파노라마 장치를 이용한 군의 촬영은 가능하다. 이게 생각을 꼭 해봐야 되는 글귀입니다. 그러니까 치과 의사 선생님들을 파노라마를 촬영하라고 했을 때 무제한적으로 파노라마를 찍으라는 뜻이 아니고 파노라마를 찍는 이유가 치아를 보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정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스테팔로는 여기 보시면 스테팔로는 두부 촬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라고 딱 명기까지 해놨어요. 그래서 치과마다 사정이 있겠죠. 저도 이제 나이 들다 보니까 그걸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해라 라는 뜻보다는 이걸 이제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이걸 심사평가원이나 보험공단에서도 잡지만 보건소에서도 가끔 나와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보건소 조사가 더 무서워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아까 이거 나올지 모르겠는데 저하고 친하게 지내는 우리 고영민 원장님이 신문 기사를 하나 보내줬어요. 거기 보니까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기공 의뢰서를 쓰시죠, 선생님들. 기공 의뢰서를 2년간 보관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세요? 쓰시고 더 문제는 기공 의뢰서조차 잘 안 쓰는 분들이 또 많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건소에서 나와서 조사한 적이 있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점점 더 어렵지 않을까. 이런 걸 잘 알고 지키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구강보건교육, 치아혼미후기, 치석제거, 불소도법, 방사사진 촬영 요것뿐만이 아니라 2013년 5월 17일부터는 임시충전, 근관치료하고 임시충전 이제 치과의사 선생님이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임시로 충전한 거를 제거, 그 다음에 부착물의 제거. 부착물의 제거가 뭐가 있겠어요? 제가 보통 이게 브라켓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부착물의 제거라면 그 다음에 인상체득, 교정용 호선의 장착 및 제거를 이제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방사선 촬영하면 뭘 해야 된다고요? 판독소견을 적으셔야 된다고. 판독소견을 작성 비치하지 아니할 경우에 토종 점수의 70%만 산정한다고. 이걸 옛날에 이것만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또 그분이 승진도 하셨다고 그래가지고 다니는 족족 다 걸려가지고 공단에 계신 직원분들 사이에 마르지 않는 금광이라는 소문으로 불렸다. 이것만 잡으러 가면 승진할 수 있다. 여기도 건수가 있어요. 여기도 다 필적이 있고 그랬다는 얘기조차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원장님들 눈에 보이는 게 판독 소견입니다. 매복치가 있으면 원장님 방송과 교수님들은 뭐 특별하게 적으실 것 같죠? 거기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임팩티드 투스 이렇게 돼 있어요. 파셜리 임팩티드 투스, 풀리 임팩티드 투스. 그게 판독 소견이에요. 근데 우리는 개운이잖아. 우리가 뭐 임팩티드 투스라고 쓸 필요는 없잖아요. 아니, 그렇게 쓰고 싶으시면 쓰셔도 되고 우리는 그냥 매복치라고 쓰시면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에요. 매복치가 있으면. 그 다음에 또 대부분 파노라마를 찍는 사유가 되는 분들은 또 뭐가 있죠? 치주염이 있잖아요. 치주에 쓰면 어떻게 돼요? 치조골이 내려가요. 그죠? 네, 그래서 전반 한 부분 또 맨날 쓰는 거 있거든요. 제너럴라이즈 알베올라 브론쇼. 우리 그냥 편하게 치조골 흡수 경향 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전반적인 치조골 흡수 경향 이렇게 쓰시면 된단 말이에요. 교육사진도 이렇게 하니까 또 우려되는 건 그럼 파노라마만 쓰면 되고 작은 사진은 안 써도 되는 거 아니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다 쓰시고 근관 치료를 할 때는 근관장 측정 검사가 판독 소견입니다. 네. 그다음에 근관 치료를 할 때 뭐 치수염이
군단부에 뭐 방사선 투과상이 있으면 방사선 투과상이 있다.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면 없으면 없다고 쓰셔도 돼요. 아파서 찍었는데 특이 소견이 없다. 아무튼 그런 뭔가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날따라 너무 우울하고 너무 힘들면 그거라도 이렇게 하여튼 썼다고 빈칸으로 옛날에 우리 시험 볼 때도 그랬습니다. 빈칸으로 내면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뭐라도 쓰셔야. 이 CT를 찍었어요. 매복치로. 예. 상병명이 좀 다소 복잡하지만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판독수준이 간단해요. 파노라마에서는 겹쳐 보이는데 CT 찍었더니 안 겹쳤다. 이게 이제 판독수준입니다. 어렵게 막 이게 그 방사선과 전문의나 교수님들처럼 다 쓰면 좋겠지만 우리 이제 바쁘니까 중요한 것만 딱 쓰고 하셔야 된다. 그래서 원래는 검사 일시, 판독 일시, 판독이 뭐 이런 걸 다 써야 된대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거는 다 차트에 써 있어요. 날짜 써 있잖아요. 언제도 사인하잖아요. 중요한 건 검사명, 지골 같다. 검사명. 뭘 검사했냐? 검사했더니 전반적인 치료골수 소견이냐? 결론은 만성취주염. 이렇게 적어주세요. 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법에 이렇게 쓰라고. 다 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걸 제가 만들 때도 장난으로 만든 게 아니고 이걸 다 보시면 이런 말이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런 말이 요런 말이 좋지 않은 CC예요. 하지만 환자분이 그렇게 얘기한 이상 어쩔 수는 없어요. 제가 전에 또 이걸 얘기를 너무 강조해서 했더니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차트를 조작하란 말이냐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듣고 그랬는데 그 전혀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니고 이분이 스케일링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스케일링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를 써주시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환자분이 정말 나는 아무 불편한 게 없고 깨끗한데 그냥 하고 싶대. 그러면 알려줘야 돼요. 이거 비급여라니까요. 그러면 당신은 비급여입니다. 알려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만성취주염으로 파노라마를 찍었는데 옆에 보시면 딱 있잖아요. 촬영명, 그죠? 촬영명 있고 소견 있고 진단명 있죠. 이런 식으로 이게 습관이 되셔야 돼. 파노라마, 치조골소실, 만성취주염. 그냥 딱 습관적으로다가 이렇게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치료만 쓰는 습관에서 좀 탈피하셔서 조금 더 저는 한 요즘 많이 줄었는데 저 예전에는 끝나고 예를 들어 진료가 6시 반에 끝나잖아요. 그럼 퇴근은 7시 반 정도 했어요. 차트를 다 보고 이걸 이대로 써놓고 확인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을 투자를 처음에는 하셔야 됩니다. 익숙해지면 빨라져요. 이게 진료기록부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거든요. 하도 말이 많고 시끄럽고 왜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어떤 유명인 돌아가시고 그러면 진료기록부가 뭐 조작이 됐네 안 됐네 어쩌고 그러면서 이제 국회 가면 점점 이게 개학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렇게 두리뭉술이 하던 게 아주 명확하게 이런 거는 직원들이 적어주잖아요. 선생님들이 적어주니까 CC를 꼭 쓰시고 쓰시고 진단명을 쓰시고 아까부터 쓰라고 했죠. 이거는 진료 경과. 그러니까 이건 재진 때예요. 재진. 초진 때는 주된 증상, 진단명, 치료 내용을 쓰시고 그 다음에 재진으로 가면 지난번 치료했는데 어떠했다. 이런 부종이 생겼다. 붓기가 빠지고 많이 편해졌다. 이런 정도를 한 줄 정도는 쓰시는 게 좋아요. 재진 때. 그리고 치료 내용 여기 분명히 나왔습니다. 주사를 놓으면 주사를 놨다. 약을 쓰면 약을 썼다. 내가 약을 뭐뭐 처방했으면 뭐뭐 처방했다라고 진료기록부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들. 여기 진료 1시라고 했죠. 1과 시를 다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이 있기 때문에. 저도 당황했어요. 저도 이걸 강의를 하고 다니면서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정말로 기공의뢰서를 그러니까 제가 설마 했던 일이 자꾸만 현실이 돼서 벌어지니까 원장님들께 좀 아주 디테일하고 뭐 저런 것까지라고 하는 부분까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 나중에 문제가 터지더라고요. 이게 너무 황당해요. 이게 벌칙이요. 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황당하게.
이 법을 좀 고쳐야겠죠. 아니 기고문인서를 2년 보관을 안 한다고 3년 이내에 지금 5천만 원에 벌금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보통 저희한테 가해지는 벌칙이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가해지는 벌칙.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이제 빨리 이 세계를 떠나야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세계에 있을 때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원장님들. 그걸 잘 숙지하시고. 그래서 제가 해설을 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혹시 직원들이 계신다면 잘 들어주셔야 돼. 스케일링을 받으려고요라는 환자가 오면 이걸 잘 달래가지고 이제 잘 달래가지고 왜 맞겠어요? 뻔하지. 뭐 피가 난다든가 문신물이 낀다든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와가지고 그 얘기를 안 하고 딴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빨리 하라고 이제 빨리 얘기해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시간을 꼭 적으시고 있죠. 19시 50분 시간 꼭 적으시고 나머지는 제가 아까 다 말씀드린 거고 제가 왜 여기 보면 보라색으로 치유치유의 전초치유 이 얘기를 왜 썼겠냐고요. 이 제 높아심을 그리고 혹은 이런 거지 심사평가원에서 내 차트를 보자고 하기만 해봐라 이런 의도가 담겨 있는 거란 말이에요. 차트를 내라고 하기만 하면 즉시 숨도 안 쉬고 복사해서 바로 이대로 내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세팅을 하셔야 된단 말이죠. 월일시 썼죠. 월일시 향후 치료 계획을 쓰는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써야죠. 원래도 써야 되고 이걸 써놓으면 스케일링만 하고 그 다음에 환자분이 안 오셔도 나는 당당하게 총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서명을 잊지 마십시다. 항상 제가 강조하는 캠페인이 있습니다. 서명은 간단하게 짧은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서명으로 서명한 시간도 아깝다. 그래서 이렇게 스탬프를 잘 활용하시면 복잡한 차팅을 좀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경기도에서 이거 잘 하시던데요. 이걸 공동 구매해가지고 회원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하시더라고요. 모임이 있거나 그러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방전을 이렇게 프린팅을 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말이 많아요. 직접 적어야 된다. 왜냐하면 또 그런 문구가 있어요. 의료법에 의료인이 직접 적어야 된다는 문구가 있어요. 근데 뭐 전자차팅도 하는 세상에 이거 가지고 문제 삼는 게 안 적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빈칸으로 나누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예, 서명하지 않은 경우 참 이런 게 이것도 제가 강의하면서요. 이것도 강의하면서 제가 설마 이거 가지고 했는데 진짜로 진짜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진짜 보건소에 신고하는 게 더 무섭다는 얘기가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보건소에 신고를 했는데 보건소에서 조사를 나와서 진짜 이렇다는 걸 확인하니까 이거 살벌해요. 이제 면허 정지 15일이에요. 영업 정지가 아닙니다. 영업 정지와 면허 정지 또 틀리거든요. 면허 정지는 정말 15일 동안 어디 가서 푹 쉬어야 돼요. 병원문 걸어 잠그고 아예 병원을 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영업 정지는 공업청구 잠자다가 영업 정지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는 보험 진료만 안 하시면 되는데 비급여 진료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도 이걸 보고 너무 어이가 없어요. 이 원장님은 얼마나 억울하고 정말 가슴이 막 그랬겠어요. 서명 몇 개 안 했다고 지금 저렇게 한 건데 조심하세요. 조심 100번 해서 모자라지 않습니다. 진료 기록부를 고칠 수 있냐고 물어보시면 혹시 이거 찍을 수 있으면 찍어주셨다가 절대 안 된다고 내 면허 책임질래? 물어보시면 돼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진료 기록부를 고치는 건 내 면허증을 걸고 하시는 겁니다. 열람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런 서류를 보신 적이 있어요? 열람하러 오면 무조건 이걸 써야 됩니다. 이걸 써야 돼요. 본인도 써야 돼요. 본인도. 저기 이거 보면 본인 있죠. 이걸 바꿔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희 치과는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보험회사 직원이 이걸 다 챙겨갖고 와요. 자기 주민등록증, 환자 주민등록증, 그 다음에 자기 이거 동의서 딱 작성해가지고 딱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딱 하셔야 돼. 길을 들이셔야 돼. 이렇게. 요걸 지금 요걸 환자 친족은 이런 게 은근히 중요해요. 사실은 환자 친족은 동의서랑 신분증이랑 가족 확인증. 그러니까 항상 환자가 자신이 아닌 다음에 신청자 신분증과 환자 신분증이 다 필요해요. 항상 잊지 마세요, 원장님들. 대리인의 경우는 위임장도 필요합니다. 신분증, 위임장. 아까 소리는 기본이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기 한 방 삐끗하면 이거 보세요. 이런 게 있었거든요. 저희 치과로 난데없이 진단서가 하나 날라왔어요.
다른 병원에서. 근데 이거 이 환자가 알게 되면 난리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료기록부 사본은 절대 팩스로 보내주거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직접 손에 들려서 주는 거예요. 환자한테 막 사인 받고 직접. 이메일 이런 거 위험해요. 잘못 날라가서 환자가 소송 걸면 요즘 무서운 세상이지. 자,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CC에 이럴 거에만 적으면 곤란하다. 대놓고 검진이라고 쓰시면 어떡해. 대놓고 검진이면 곤란하지. 그나마 CC도 없어요. 없어. 그게 지금 마음이 답답해요. 이게 또 답답한 게 여기 보세요. 발치하셨잖아요. 일단 여기 마취제 없죠. 마취제 없죠. 그 다음 여기 보세요. 여기를 발치했죠. 여기를 발치했는데 왜 그 다음날 이걸 체크를 하지? 발치 후 처치를 해야지. 이걸 체크를 하면 진찰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아마 발치 후 처치를 청구하시지 않았겠어요? 이러니까 심평원 내지 공단 직원분의 실적을 올리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임을 받고 계시잖아요. 이러시면 안 된다니까. 이런 분들인데 너무 많아요. 엄청 많다니까. 다 이래요, 제가 보는 분들. 초진에 드레싱을 하면 어떻게 되죠? 진찰료밖에 인정이 안 됩니다. 그렇죠? 제 또 모토가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네, 필요한 행동을 필요할 때 드레싱을 한다고 뭐 그다지 좋아질 것 같지도 않은데 이날 스케일링을 하셨어야죠. 이날 이걸 하셨어야 됩니다. 그렇죠? 표시하지 마시고 이렇게 살지 말자. 이게 네. 이래서 자, 빨리 이제 두 번째 걸로. 제 이제 두 번째 강의는 심연열구 전색과 치주치료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치료 계획을 세우실 때부터 이제 제가 놓은 강의록이라보다도 제가 예전에 실었던 그건데 그 치근혈색술에 치면열구 전색에 대해서 그 부분 이상 더 자세히 설명하기 어려워요. 꼭 한번 읽어보세요. 두 번째 아티클 보시면 강의록에는 죄송한데 없습니다. 보십시오. 치료 계획에 있어서 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본인 부담금 상병명 정도는 어느 정도까지 이제 외우셔야 된다고 대략적으로라도. 저도 요즘도 많이 겪는데 스케일링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갑자기 환자분이 공포에 환자분 머릿속에 이제 5만 원이 떠오르나 봐요. 아마. 그래서 파노라마 찍고 여기까지 다 하셔도 2만 원 정도면 2만 몇천 원이 된다고 그러면 안도를 하시고 치료를 받는 분을 많이 보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장님들 이 돈이라는 건 사실 정말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안심시켜 드리려면 내가 치료비가 얼마인지는 대략 알고 있어야 환자한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원장님들 왜 구강 연조직 처치는 우리가 수가를 인정받지 못하느냐? 이것도 역시 법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간단한 구강 연조직 처치는 기본 진료를 포함한다고 공통 규칙이라고 하는데 딱 써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입안이 헐어서 와서 레이저 치료 같은 걸 해줘도 돈을 못 받는 거예요. 별도로. 그다음에 이게 아주 대표적인 치과 약법인데 동일 피부 절개를 하고 2가지 이상 동시 수술을 하면 주 수술은 100%, 부수술부터는 50%만 줍니다. 그게 치과계에서 엄청 좋지 않게 사용되죠. 왜냐하면 의과는 동일 피부 절개를 하고 제낀 다음에 나머지 수술이 편해지는 건 모르겠어요. 근데 원장님들 크라운 제거를 하고 안에 코어를 제거하는데 크라운 제거를 한 게 코어 제거하는데 도움이 돼요? 아무 좋은 게 도움이 안 되잖아. 이건 아예 지금 완전히 다른 건데. 근데 거기에 이걸 적용시킨다. 아니 적용도 안 시키지. 적용도 안 시켜요. 저도 이제 말씀. 크라운 제거를 하고 코어 제거를 하면 둘 중에 하나 선택입니다. 선택. 보철물 제거 둘 다 보철물 제거에 들어가기 때문에 보철물 제거를 하고 보철물 제거 복잡을 하고 간단도 하면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는 짜증나서 어떻게 하게 됐어요. 크라운 벗기고 난 다음에 내일 모레 오라고 한단 말이죠. 이제 내일 모레부터 새로 시작해야겠다. 근데 이런 거를 되게 나쁘게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왜 보험 청구를 악용하냐. 아니 그게 아니라 크라운 제거와 코어 제거를 인정을 별도로 해줘야지. 저는 그때까지 투쟁을 할 생각이에요. 하여튼간에 별 불만이 없으시더라고 환자분들이. 제가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치료를 잘 못해서 크라운 제거를 너무 힘들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환자분들 스스로가 크라운 제거를 하면 쉬고 싶대요. 그래서 쉬셨다가 충분히 쉬었다가 며칠 있다가 합시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고쳐질 때까지는. 이걸 주된 시술과 제시술로 보는 건 저는 절대 저도 건강보험청구를 악용하자는 입장이 아니지만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크라운 제거하고 코어 제거하고 포스트 제거하고 근간 충전물 제거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 더 황당해져요. 이렇게. 자, 그렇습니다. 여기서 얘기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는데요. 예. 요게 제 얘기의 핵심이에요, 원장님들. 환자분이 오면 나이부터 보자. 그죠? 나이부터 보자. 18세까지면 특히 내일이 19세 생일이라면 더 이제 마음이 엄청 급해지는 거죠. 우리 저기 보험쟁이라고 우리 최혜선 원장님도 그렇고 황세 원장님도 그렇고 우리 저기 보험쟁이들 사이에서 제일 불쌍한 환자가 누구냐? 보험의 암흑기. 19세. 실란트도 못해? 스케일링도 연일 스케일링도 못해. 아니 안 그래도 인구가 준다고 난린데 왜 이분들한테 좀 더 이걸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치과 의사들의 안을 좀 만들어야 돼요. 저는 충분히 이분들한테 잘해줄 거리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안타까워요. 하여튼 19세가 보험의 암흑기다. 네. 그래서 우리는 19세가 되기 전에 빨리 실란트를 해줘야 된다. 잊지 마십시오. 중요하니까. 실란트를 제가 왜 강조하냐? 여러분들 사실은 공식 용어가 치면절구 여기 황금색으로 되어 있는 요거예요. 요게 공식 용어래요. 책자에 그렇게 돼 있어요. 피셔 실링. 아무튼 그래서 이런 변화 과정을 거쳐왔거든요. 이런 변화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18세 이하의 교환면이 우식증이 없는 제1대구신 다 되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게 아주 제가 아무리 뜯어봐도 소아치과 학회에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주석 보험이사님, 이주석 원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은 게 이보다 더 잘 정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좋은 규정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조차도 좋은 규정이야. 이 2년간 동일 부인 행위를 청구할 수 없다는 이게 전 처음에 이게 기분이 나빴는데 이게 아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좋은 거예요. 이게 보세요. 이게 왜 좋은지. 그러니까 내일부터 내일부터 치과를 가가지고 이제 다 뒤져야 돼. 공청 프로그램을 딱 띄우고 18세 이하를 이제 다 띄워. 그렇죠? 내일부터 꼭 하셔야 돼요. 왜냐? 이 보세요. 원장님들 남발치를 하면 얼마인 줄 알아요? 수가가? 15,910원이에요. 남발치. 이제 남발치가 어려워요. 치면철구 전생기 일치가 어려워요. 물어볼 필요도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가 제도가 지금 좀 이상하긴 이상한데 아무튼 이상한 대로 솔직히 이게 비싼 건 아니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야. 남발치가 15,900원이지 뭐 하는 거야 지금. 장난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우리는 이걸 충분히 활용을 하자. 왜냐? 이걸 잘해주면 우리만 좋아요. 이 아이가 18살이 될 때까지 깨끗한 연구치를 유지할 수 있다면 또 두 번째는 제가 아까 그랬죠. 제가 치주치료를 왜 좋아하냐. 강력한 끈이 된단 말이에요. 나와 환자를 이어주는 끈. 병원에 내가 가야 될 필요성과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6개월마다. 실험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걸 2년마다 부를 거냐? 그렇지 않죠. 방학 때마다 불러야 되지 않겠어요? 떨어진 거 있으면 해줘야죠. 재찰료 받고. 얼마나 좋아. 그 와중에 엄마도 따라왔다가 또 뭐도 하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여러 가지 생기지 않겠어요? 금액만 따져도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원장님 얘를 18살 될 때까지 원장님들이 지켜주시면 188만 4,480원을 받게 됩니다. 이런 걸 저는 좋아해요. 나만 좋은 것도 싫고 환자만 좋은 것도 싫고 둘 다 좋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예요. 1인당 원장님께 연간 15만 7,040원을 회비로 열심히 원장님이 돌봐만 주십니다. 하다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치과의 회원 클럽 개념이야. 이 정도 되면 실란트 클럽. 그래서 그러면 실란트를 많이 하면 혹시 공단이나 신평원에서 뭐라고 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설계 자체가 전체 아이들 중에 80%가 이용한다고 가정하고 설계를 했어요. 근데 지금 몇 명이 하고 있을까요? 20%도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강력하게 땡겨 오셔야 돼요. 예방이 보험이 돼야 돼요. 왜 예방이 보험이 돼야 되냐? 치료는 치료받는 사람의 한계가 있어요. 근데 예방은 전 국민이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환자 대상의 수의 확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건강보험 공부를 하다 보면 자꾸 생각이 들어요. 뭘 보험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컨센서스를 치과의사들이 스스로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489만 명이 와서 해야 된대. 앞으로 우리는 489만 명을 다 할 때까지 열심히 불러야 되고 이걸 수가를 보세요.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이걸 하실 때 그냥 하시면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골치가 아프거든요. 환자마다 표를 그런 걸 만드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실란트 장부라고 소위 임플란트처럼 몇 년 몇 월 와서 어디를 했고 몇 년 몇 월 와서 어디를 했다는 걸 제가 요즘 그런 걸 만들고 엑셀을 좀 만들고 있는데 그걸 잘못 만드시면 심평원이 지난번에 한번 대대적으로 조사해가지고 2년이 안 됐는데 저도 헷갈려가지고 저도 몇 개 삭감 당했어요. 2년이 안 됐는데 한번 전부 삭감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계산을 잘 해가면서 이런 분을 보면요, 원장님들 사실 이거는 제가 조금 잘못한 거야. 두 가지 치료가 더 생각나셔야 되는데 이런 아이를 보면 첫째는 여기를 잘라줘야겠구나라는 거랑 그죠? 이게 뭐죠? 치음판 절제술. 막 치료가 따라 들어가요 실한테.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부모가 재정적으로 충분한 여건이 되시면 레진을 강조하면 레진을 하시고 안 되시면 뭐 글래스 아노모도 너무 좋다. 그죠? 저는 아예 이런 버컬핏에는 강조하면 레진 하라는 얘기도 잘 안 해요. 떨어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이걸 글래스 아노모 해가지고 치경부 망원증은 떨어지지만 예. 아무튼 그래서 해야 되고 약의 유치는 해당 사항 없죠. 이게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걸 잘라내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죠. 실란트가 만약에 소구치까지 확장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엄청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겠죠. 앞으로 이제 그걸 주안점으로 삼고 또 지금 기존의 원장님들 내일 가서 차트 보시면 아마 비분 감격이 되실 겁니다. 이 많은 환자들을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다 아시는 거지만 시주치료는 환자가 무지하게 많죠. 감기 다음으로 많은 환자가 이 추세의 변화를 원장님들이 꼭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언젠가부터 우리 치과는 이제 더 이상 씌우고 때우는 데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 트렌드의 변화를 읽으시고 이걸 읽으시면 부안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치과가 되세요. 물론 환자를 약 하루에 10명 정도 보시면서 쾌적하게 비급여 진료에 주력하시던 분들은 좀 답답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해보니 이게 훨씬 좋던데 저는 사실 2천만 원씩 내고 치료를 하겠다는 분이 좀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너무 질문도 많으시고 올 때마다 VIP 대접해드리는 것도 한계가 있지. 저는 치료 환자가 너무 좋아요. 제일 좋아요. 이런 광고들 중에 언제도 다 보신 광고죠. 이런 광고 중에 치과를 가라고 하는 광고가 없어요. 그런 광고 보셨어요? 치과 가서 치과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우리 약을 드세요. 혹은 치과 가서 치과 치료를 검사를 받고 그 다음에 우리 칫솔 쓰세요. 이런 광고를 보셨어요? 예, 안타깝습니다. 의과는 그런 광고가 좀 있어요. 그래서 좀 받으러 오라고 해야 돼. 원장님들 자체가 걸어내는 광고판이 돼서 치과 치주치료를 하라고 하시고 치주치료의 미덕은 뭐냐 하면 이렇게 원장님들 스케일링 하시기 전에 시리다 그러면 바로 스케일링 하지 마세요. 보험이 되는 지각감인 처치가 있잖아요.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게 환자분의 컴플레인을 줄이고 환자랑 더 친해지는 길이에요. 그리고 요즘 우려스러운 건 자꾸 내원일수를 줄이시려고 하는 경향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원장님들 자꾸 내원일수를 줄이는 경쟁을 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거야말로 복지부가 바라는 일이고 공단이 바라는 일이고 적정 내원일수를 꼭 지키십시오. 가끔 인터넷에서 봅니다. 오늘 치경부 망원증 글래스 아노모를 뭐 15개 했습니다. 왜 그래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죠. 적정하게 하시면 됩니다. 내가 줄어들면 다른 사람들한테 편지가 갑니다. 그럼 그분이 줄어들면 또 나한테 편지가 오겠죠. 예. 이런 영원한 악순환에 빠지시면 안 돼요. 금관치료는 아주 간단한 거면 3회, 제 개인적인 소견이에요. 3회, 좀 복잡한 거면 4회, 5회 이렇게 가야 됩니다. 안 그러니까 저한테 자꾸 편지가 오잖아요. 제가 잘 쓰는 지각감인 처치제예요. 윤홍철 원장님이라고 국산인데 크림처럼 돼 있어가지고 바르기 좋죠. 근데 문제는 또 이런 거죠. 이걸 이렇게 바르면 청구를 몇 개까지 할 수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6개까지밖에 안 된다는 게 문제죠. 네. 이렇게 해주고 그냥 6개 받고. 네. 한번 제가 우스갯소리로 왜 오른쪽만 해주고 왼쪽을 안 해줘요? 그러길래 돈을 공단이 그거밖에 안 줍니다. 그랬더니 환자분이 막 묻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환자분들도 어느 정도 이런 걸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지각감인 처치를 스케일링 끝난 다음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치주치료가 종결된 다음에도 일주일이 지나면
하실 수 있고요. 치유 치료를 내가 그동안 잘 안 했는데 해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스케일러 팁을 최소한 10개 이상, 프로브를 5개 이상, 그 다음에 핸드 스케일러 팁을 10개 이상은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누가 와서 보자고 하면 보여줄. 예를 들어 하루에 스케일링을 3번 하고 치근한 텍스를 5번 하는 치과가 있는데 가봤더니 핸드 피렛이 2개 있고 스케일러 팁이 2개 있었습니다.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기구는 충분히 갖춰놓고, 저도 지금 약간 그런 식이에요. 와서 지금은 이제 이거보다 훨씬 많아졌죠. 이게 옛날 사진인데 와서 보여만 달라고 해봐라, 이런 깜짝 놀라게 해주겠다, 이런 식이죠. 너무 많이 사가지고 치과에 새 거로 막 이렇게 쌓여있어요. 원장실에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팁이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여러 종류의 팁을 잘 활용하시면 더 이제 도움이 되고, 아까부터 말씀드린 건데 치석 제거의 비급여가 이제도 살아있습니다. 제일 제가 안타까웠던 사례가 뭐냐면 연일의 치석 제거를 청구했는데 이유는 모르겠는데 해당 지원이 삭감했어요. 그래서 이의 신청을 냈는데 또 기각됐어요. 그래서 이제 분쟁 조정 신청까지 냈는데 또 기각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 치석 침착이라고만 써놨다. 차트 치연 발적 부종 치주염 이런 얘기가 없었다는 게 그 이유였어요. 그래서 CC의 스케일링 검진이라고 쓰면 안 좋죠. 아까 나왔던 얘기고. 반대로 역으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역으로 어떤 원장님이 환자분이 난 스케일링만 오늘 하고 다음부터는 못 온다. 시간 관계상 못 온다. 그랬더니 그 원장님이 다음부터 못 오면 비급여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비급 비용을 받으니까 이 환자가 민원을 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 심평원이 이건 보험이라고 했어요. 다음에 못 오더라도 치주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한 거는 보험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명확하게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하여튼 민원을 내면 골치가 아파져요. 민원을 내면. 이게 이제 치주 치료의 기본이죠. 왜냐면 저도 99% 여기까지예요. 저 이거 거의 안 해요. 저도 잘 할 줄도 모르고 제가 뭘 얼마나 잘하겠어요. 공학내과 전공자인 제가.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원장님들이 많이 헷갈리는 걸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역진 방지 장치가 되어 있거든요. 원장님들 우리 해외랑 조약 맺을 때 그런 거 많이 하죠. 한번 조약 맺으면 물릴 수 없기.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치석 제거는. 그 다음에 원장님들이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치근 활택을 할 수도 있고 치주 소파를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치석 제거를 하고 치근 활택을 하고 치주 소파까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못해요. 치석 제거를 하고 치주 소파를 하고 역으로 치근 활택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하죠. 저는 대부분의 치주 환자는 경증 내지 중등도까지는 치석 제거와 치근 활택술로 끝나고, 중증 환자는 한 10% 치석 제거, 치근 활택술, 치주 소파술까지. 그보다 더 심하면 이제 치근 방위 소파술도 하고 가끔 하죠. 자, 단축으로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원장님들이 치석 제거를 하고 막바로 플레보피라고 하죠. 이게 치근 방위 소파인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치석 제거하고 바로. 근데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뭐를 못하죠? 이제 치근 활택도 못하고 치유 소파도 못하고. 이렇게 하고 한 6개월, 3개월에서 6개월은 지나야 치근 활택 치유 소파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선택할 때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뒤로 물릴 수 없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예, 이런 수많은 행위들이 있는데 우리 원장님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요것과 요거 정도 되겠죠. 조금 더 치유치료를 열심히 한다면 이 정도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사실 굉장히 많죠. 치과 원장님들 제가 여쭤볼게요. 크라운을 할 때 대부분 이가 많이 망가져서 하시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인전면후식이 너무 심해가지고 측벽이 무너져서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 인전면후식이 딱 치은 연상으로만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치은 하마까지 내려가 있거든요. 그러면 치근학차술을 사실 거의 하게 돼요. 상당히 많은 경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드리자면 억지로 코드를 넣어가지고 억지로 임프레션을 잘 뜨려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깔끔하게 치근학자를 한 다음에 기다렸다가 하시는 것도 방법이다. 그런 식으로 트렌드를 바꿔간 것도 방법이고, 왜 그러냐 하면 이 숫가를 보시면
거의 치음방리 복잡에 달하는 수가를 가지고 있다. 자, 여기서 전처치가 필요 없는 행위가 뭡니까? 여기서요, 막바로 해도 되는 거. 이게 전부 다 전에 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나가면. 예. 아무것도 안 해도 바로 할 수 있는. 예. 지금 할텍수를 스케일링 안 하고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저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왜 스케일링을 안 하고 지금 할텍수를 하냐 이거예요. 스케일링을 해도 되는 걸 왜 안 하고 생략하고. 그런데 할 수는 있습니다. 마취를 안 할 수도 있는 행위. 아, 이것이 잘못.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자, 이겁니다. 이거. 찍은 할텍술. 찍은 할텍술은 마취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은 반드시 치주낭 측정 검사를 하셔야 돼요. 치주낭 측정 검사를 안 하고 수술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치주 치료가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치주 치료를 하려면 반드시 검사를 해야 되고 엑스레이를 찍고 치주낭 측정 검사를 잘 안 하시는데 꼭 하세요. 왜 좋은지 제가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지각감인 처치나 교합 조정, 치주 치료를 하다 보면 치경부 마모증이 진단을 안 하려고 해도 저절로 눈에 띕니다. 진단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치료가 같이 따라붙기 때문에 제가 끈이라고 했죠. 끈. 치근할텍술하고 치주소파술이 상대가치 점수가 올랐어요. 왜냐하면 상대가치 점수가 오른다는 건 정말 희귀한 일입니다. 정말 드문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이건 이제 3분의 1학을 어떻게 찾느냐 하는 건데 이제 시간 관계상 다음에 기회가 되면 네. 이것도 좀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치관 연장술이 수가가 좋다는 걸 치과의사들이 알았거든요. 사실은 이게 비정상의 정상화인데 그래서 그전에는 억지로 인상을 뜨던 분들이 이제 다 치관 연장술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억지로 인상을 안 뜨고 잘라내고 인상을 뜨게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쪽은 재정을 걱정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해가 가죠. 굉장히 걱정을 하고 단속을 해서 웬만하면 요걸로 청구를 해라. 왜냐하면 얘는 3분의 1학당이니까 치주 수술에 있는 치은 절제술을 청구를 하라는 거죠. 뭐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죠. 이게 앞으로 치관 연장술의 치은 절제술은 사면의 치은을 절제한 경우만 인정을 해주겠대요. 사면의 치은을 절제한 경우만.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시는데 제가 오히려 권하고 싶은 거는 이 뒤에는 안 나오는구나. 권하고 싶은 건 원장님들 반드시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반드시 원장님들 여기 보면 근단 변이 판막을 하고 치주골 삭제를 하는 경우가 생겨요. 지금 대부분의 치과 원장님들이 임플란트 수술을 하시기 때문에 수직 절개를 하고 플랩을 하방으로 내리고 뼈를 치는 거는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이런 일을 할 기회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할 기회가 생길 때 이걸 놓치지 말고 청구를 꼭 하시는데 청구를 하실 때 엑스레이도 찍고 포토도 찍어 두셔요. 한 번 안 했던 분들이 청구를 하실 때는 그리고 이런 걸 많이 물어보세요. 치근단 절제술 이게 치근단 절제술이죠. 그럼 선택적 치근 절제술은 뭡니까? 라고 많이 질문을 하셔서 제가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다근치일 때 아예 루트 앰퓨테이션이라고 하죠. 아예 그러니까 다근치를 단근치로 만들어버리는 일. 네. 그 다음에 치관 분리술은 대구치인데 대구치를 소구치 2개로 만들어버리는 일. 이 치관 분리술이죠. 저 이렇게 해가지고 잘 쓰시는 분이 있어요. 참, 정말 제가 시간을 못 맞추는군요. 네. 일본 경우가요. 문제인데 일본 경우가 이 치료가 엄청 발달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본은 뭐 가서 보면 일본 치유 치료한다는 사람들 책 보면 전부 다 다근치를 잘라갖고 크라운 2개 씌워. 왠지 아세요? 일본은 보철이 보험이 되어 있거든요. 다근치를 씌우면 보철이 1개인데 단근치를 2개예요. 만들어놓고 보험 보철을 하면 보철이 2개예요. 원장님들 보험 청구를 많이 하는 사람들 보고 절대 욕을 하거나 동료들끼리 너 왜 사기치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원래 제도가 변하면 사람이 제도에 맞춰가는 거예요. 원래가. 우리나라도 제가 볼 때 이렇게 될 날이 얼마 멀지 않았다고. 네, 한번 소개를. 네. 뭐 이런저런 약들이 있어요. 이 약은 저는 소파술을 하게 되면 거의 처방을 꼭 해줍니다. 혹은 어떻게 보면
이분은 소파술을 할 만한 분이라는 서약? 증표? 심평원에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하죠. 네. 왜냐하면 소파술을 할 때만 처방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약을 저도 먹어봤는데 위장장애가 있는 분들은 일단 못 드셔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건 어떤 분들은 부인이 먹는 걸 보더니 남편도 같이 먹기 시작해갖고 15일 만에 더 달라고 이제 엄청나게 효과를 발휘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위장장애가 없다면 위장장애가 있으면 비급여로 저기 메디락 같은 거랑 같이 주시면 잘 먹습니다. 그렇다는 거죠.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원장님들. 치주 환자를 충성 환자로. 자, 이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저한테 많이 들어오신 분이 저는 치주 치료를 하자고 해도 환자분들이 말을 잘 안 듣는데요. 연일에만 하고 그냥 가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 옛날을 돌아보니까 원장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치주낭 측정 검사를 꼭 하세요. 이걸 하셔야 그 다음에 환자랑 그러니까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뭐 환자분이 얼마나 안 좋다는 걸 그냥 말로만 할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원장님들 이런 환자도요 자기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해요. 황당하게 이래가지고 여기 지금 엄청 시뻘겋거든요. 여기가 이게 그닥 잘 여긴 좀 잘 보이는구나. 이게 지금 이거 보세요. 이런 거. 그런데 환자 스스로는 뭐가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답답해서 미치죠. 그러면 이걸 꼭 보여줘야죠. 이 치주낭을 보세요. 지금 이거를 모형도 갖고 와서 모형도 갖고 와서 프로브를 넣어가면서 당신은 지금 치주낭이 8이 나왔다. 이거 좀 더 있으면 빠진다. 이런 얘기를 해야 그제서야 겨우 알아들을까 말까 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치주낭 측정 검사 때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치주낭 측정 검사할 때 프로빙을 그냥 하지 말고 도포마취제를 묻혀가면서 하면 갑자기 내 이후에 하는 치과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명치과의사 선생님 내가 여태까지 스케일링 받아봤지만 이렇게 안 아픈 건 처음이다. 원장님이 프로빙 할 때 도포마취를 다 묻혀놨기 때문에 하시면 아주 좋고 이렇게 하고 환자로 하여금 당신의 현실을 인식시켜줘야 돼요. 당신이 지금 이런 상태다. 그래야 치유치료를 끌어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교육을 꼭 시켜주셔야 돼요. 의사 선생님들의 본질에 맞기도 하고 그 교육을 통해서 의사 선생님과 환자분이 친해져서 그 다음 치료를 잘 수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돈이 없어도 성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치과 치료라는 걸 꼭 일깨워 주시면 제 경험상 대부분 여기까지 한번 무사히 완주를 한 분들은 두세 번만 더 하잖아요. 내가 연락도 안 했는데 찾아와. 근데 언제 찾아오냐? 꼭 6개월 되기 3일 전에. 스케일이 50%밖에 안 되는. 그런단 말이에요, 진짜. 원장님들 경험하시게 됩니다. 지금 이분은 원장님들 잘 보면 이분은 CC가 여기 음식물이 껴서 온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6번 7번 사이에. 근데 저는 이 치료를 나중에 하자고 했어요. 지금 당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걸 2주일 있다고 한다고 해서 큰일이 나지 않는다. 스케일링과 잇몸치료부터 먼저 해야겠다 라고 해서 20-30분을 투자해서 교육을 시켜서 보냈단 말이에요. 이분이 우리 치과 와서 2013년도에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 하고 나서 좋아서 안 왔다는 거예요. 참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원장님들께서 꼭 챙겨주셔야 됩니다. 자, 치주치료에 대한 총정리예요. 원장님들 정리되시고 한참 이따 찍으셔야 돼요. 자, 치석 제거를 만약에 했단 말이에요. 치석 제거를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100%죠 당연히. 이걸 만약에 치석 제거 100%가 다시 성립되려면 얼마나 오래 있다 와야 되냐. 이걸 이제 한꺼번에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 말이에요. 6개월이 지나야 돼요. 6개월이. 80일이 지나야 됩니다. 만약에 3개월 안 됐는데 왔다. 그러면 치중 처치밖에 안 돼. 안타깝지만 만약에 5개월 29일째 왔다 그러면 50%예요. 대부분 저희 집 환자들이 그때 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연일회가 있죠. 그 다음에 치근할 때 치주소파는 기준이 1개월 3개월입니다. 3개월이 지나야 100% 인정이 돼요.
30일이 되지 않았으면 치주 처치밖에 안 됩니다. 30일이 넘고 90일이 되지 않았으면 50% 인정이 됩니다. 여기까지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여기까지. 초진 재진의 기준은 죄송해요. 아직 더 있어요. 죄송해요. 초진 재진의 기준은 치주 치료처럼 완치가 불분명한 질환은 90일이라고 했죠. 그러면 치은박리 소파술의 인정은 언제일까요? 6개월 단. 이걸 잘 해두시면요. 그러면 선생님들 이 프로토콜이 나온단 말이에요. 저희 치과는 어떻게 되냐면 정말 잘하는 사람은 1년마다 1년 다니고 가요. 그래서 연일회를 하건 뭐 조금 안 좋으면 후속 처치가 있는 걸 하건, 그리고 어느 정도 되는데 그래도 조금 치은 발적 같은 게 잘 없어지면 6개월. 그 다음에 좀 더 안 좋으면 이제 3개월 오는데, 만약에 3개월 간격으로 오는 분들은 치석 제거 없이 치근 할택소만 하는 경우도 있고, 더 심하면 어떻게 보냐, 제일 심한 분들 교육을 해도 안 되고 올 때마다 심각한 분들은 매달 부르죠. 매달 부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략 항상 올 때마다 활택소 50%, 활택소 50%인데 재속기 29일 만에 오면 이제 치주 처치가 되거나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치근 활택소 50% 아니면 치주 소파술 50%가 되겠죠. 그러니까 환자를 그룹핑을 하고 질환의 정도에 따라, 그 정도에 따라서 불러서 관리를 해주면 원장님들 한 달마다 오라고 하면 환자들 엄청 싫어하고 짜증나고 안 올 것 같죠. 근데 그 마음 통하면 자기가 와요. 그거 아실 거야. 치주를 해보신 분들. 미안하게 생각도 하고 먹을 것도 사다 주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원장님들 비보험만 질환 환자는 없어요. 제 치과 통계를 말씀드리면, 제 치과는 전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달에 800건 900건 진료를 한다고 쳐요. 내일 가서 그걸 꼭 보셔야 돼요. 내가 몇 건 진료를 하는지. 청구프레임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중에 내가 보험진료를 몇 건 하는지까지 나와요. 그 퍼센테이지를 90%까지 올리자는 게 제 주제. 저는 한 94.5% 정도 나와요. 근데 그게 고의적이나 의도적 혹은 사수를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처음에는 급여와 비급여가 동시에 가게 돼요. 그쵸? 여기 뭐 근간 치료하고 뭐 치주 치료하고 그러면서 보철하고 동시에 가겠죠. 근데 비급여 치료는 종결이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의 비급여 치료를 한번 상상해봐요. 교정 치료 종결 있죠. 교정 치료가 무한해요. 보철 치료 더 종결 있죠. 임플란트 끝이 있죠. 그러면 그게 끝나고 나면 뭐가 남아요? 원장님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치과 치료는 종교로 보험을 남깁니다. 보험을 남긴단 말이에요. 이걸로 이제 부활만으로 운영되는 치과를 운영해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만 좋은 게 아니잖아요. 환자한테 더 좋은 거란 말이에요. 예전에 보초과 교수님께서 저한테 해준 얘기 제가 잊지 않거든요. 마진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치질을 잘하는 환자가 더 오래 쓴다고 했어요. 분명히 저한테. 마진이 맞고 양치질을 안 하는 환자보다 마진이 좀 덜 나도 양치질 잘하는 환자 오래 쓴다고 했어요. 원장님 관리를 어떻게 해주시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초진 때는 차팅 요령인데 의료법상에 맞춰서 초진 때는 CC를 잘 적으시고 현증이나 진단명 계획을 쭉 세우시고, 재진 때는 경과 확인을 잘 하시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제가 썼지만 투트랙 진료. 항상 항상 생각하셔야 돼. 이 환자 와서 크라운을 하고 있으면 나 이 크라운 말고 내가 보험을 뭘 하기로 했지. 그걸 원장님부터 직원들까지 우리 쌤들은 써줘요, 차트에다가. 내가 넥스트에 물론 써놨죠. 넥스트에 써놨지만 오늘 이걸 하고 저걸 한다고 써줘야 되는 게 필요하단 말이죠. 예, 이게 제 치료 계획을 하나 세운 거예요. 여기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어린 아이가 왔는데 유치 발치를 하러 왔을 때 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희 치과는 파노라마를 찍으라고 권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치아 개수가 많은지 틀리는지 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 같으면 어린아이 파노라마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원장님 치과가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현재 대기 환자 10명에 뭐 북새통이고 빨리 보내겠다고 그러면 할 수 없지만 유치 발치를 하나 하러 왔더라도 좀 정성을 다해서 쭉 진료를 해주고, 의외로 선천 결손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놀라요, 사실 보시면. 그리고 이 친구는 이 유치 발치를 하러 왔다가 뜻하지 않은 걸 발견하게 되는데, 이 파노라마도 화질이 안 좋고 해가지고 이 다음 사진을 뜻하지 않은 걸 발견하게 되는데 정중 과잉 매복치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파노라마를요 원래 꼭 찍어야 됩니다. 이게 보이실, 제가 봐도 여기서 잘 안 보여요. 여기에 있는데 이따가 보일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너무 어려가지고 좀만 이따가 보자고 했어요.
아직 D번, 2번도 있으니까 지금 한 10살, 10살도 안 됐죠. 8살, 9살 이제 돼가지고 보자고 해가지고 두 번째 왔을 때 이제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제가 말하는 혼합진료 혹은 통합진료의 규칙이 지금 이것만 비급여죠. 그러면 이것만 하지 마시고 생각을 파노라마, 엑스레이, 어린아이 연구치 하면 치석이 없을 것 같죠? 아니라는 거 잘 아시죠? 화학 전치부 치석 엄청 많습니다. 여자애들 남자애들 보면 부분 치석 제거 해주세요.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보험을 해줄 수 있는 게 기억해뒀다가 해주시고 좀 나중에 와가지고 이제 수납을 꼭 다 해야죠. 비급여 레진 치료해서 뭐 여기 보면 25만 원 얼마 냈다고 보험진료 안 받을 게 아니라 보험진료비를 꼭 다 받으시라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저희는 이런 걸 확실하게 받아요. 비급여를 48,000원 깎아줘도 보험진료 11,500원을 받아요. 근데 이게 또 손해일까요? 되게 바보짓일까요? 보험진료는 본인 부담금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걸 또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지키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왔을 때 본격적으로 이제 종종 외국시 발견해서 CT도 찍고 CT를 찍었으면 급여 기준을 생각하고 아까 나왔던 얘기들이 다 나오죠.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죠. 급여 기준은 근간치료 매복치, 턱관절이었구나. 그 중에 이거는 매복치구나. 그러니까 정중광역 매복치로 찍고 나면 판독수면 빨리 적어야겠구나. 찍고 나서 내일 적으려고 그러면 안 적게 됩니다. 오늘 적어야 됩니다. 오늘. 오늘 적고 내일 가면 못 적어요. 이게 10장만 쌓여도 나중에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판독 쓰시고 치료를 이제 하시면 되는 거죠. 경우에 맞춰서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수납도 다 하시고 보철물이 탈락했어도 보세요. 이런 경우 많죠. 보철물이 탈락해서 왔을 때 이 보철물 탈락만 급급하지 마시고 저는 보철물이 탈락한 환자한테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상하게 스케일링 할 때가 되는데 안 오면 보철물이 떨어진다. 정말 신기해요. 우리 치과에 보철물이 떨어져서 오는 분들은 대부분 지난번 스케일링하고 6개월에서 8개월이 지나갑니다. 환자도 씩 웃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엑스레이를 찍었잖아요. 그쵸? 이 엑스레이 찍는 게 잘못됐어요. 보철물 떨어졌는데 잘못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보험은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보철물 붙여드려야죠.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인레이가 변형이 돼가지고 그건 못할 것 같고 저기 레진으로 다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저와의 치부과에 대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도 개업 초반에는 어디 가서 경영 강의를 들으니까 비싸고 부가가치가 높은 치료를 권해야 된다네. 그게 뭐 치과 의사로서 잘 나가는 치과 의사인 것처럼 그렇게 하도 사설쌤에서 교육을 시키니까 레진으로 할 수도 있는 걸 인내를 시켰죠. 제 부끄러운 과거죠. 이거 2007년에 한 거예요. 개업하기 처음에. 지금은 절대 이런 거 인내를 안 해요. 아예. 그러니까 보험이 좋아요. 원장님께도 좋고 무리한 진료를 할 필요도 없고 하지도 않게 된단 말이에요. 아무튼 이거는 그냥 해드렸어요. 그냥 해드렸는데 보험을 좀 아는 치과는 벌써 엑스레이를 찍으려고 하고 또 뭘 봐? 원장님 차트를 쫙 보고 있겠죠. 옛날에 스케일링 언제 했지? 옛날에 다른 치료 언제 했지? 그걸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이제 치료를 해주는데 여기 쭉 적어놨잖아요. 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해주는데 이거 자체가 누구한테 도움이 되냐고요. 이게 원장님들 돈 버는 데만 도움이 돼요? 원장님이 차트를 쭉 보면서 옛날 스케일링 언제 했지? 그걸 봐주는 것 자체가 누구한테 정말 도움이 되냐는 얘기예요. 비싼 금인레이, 비싼 임플란트 하려고 우리 설득술을 배우는 시간에 환자를 이렇게 봐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절로 많이는 못 봅니다. 많이는 못 보는데 조금 벌 수 있고 마음도 편하게 지낼 수 있다. 자, 깨알같이 우리 공부 이런 식으로 하잖아. 또 이거 나오면 적출분은 어떻게 할 거냐? 피 고름이 안 묻어 있으면 환자분한테 진료기록부에 적고 줄 수 있다. 근데 피와 고름이 묻어 있으면 원칙적으로는 폐기물에 그냥 아깝지만 버려야 됩니다. 근데 환자분이 난 죽어도 가져가겠다라고 한다면, 난 죽어도 가져갈래요 한다면 이런 인수노미소를 쓰고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강의 시간 좀 넘겨갖고 나왔는데 제가 원하는 의도, 마음을 충분히 알쓰라고 보고 이제 청구 방법 어떻게 하느냐 요거 안
신고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는 아까처럼 하시면 원장들 병원 환자 다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